지금 저희들이 하는 어떤 이런 세법 설명회 같은 것도 사실상 업무 노하우에 대한 전수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가 크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발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대내외적인 정치의 변화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세법 관련된 이야기니까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평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관심과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주식평가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관련 얘기도 담당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펌에서 지금 현재 재산지세 분야의 최고의 그 전문가이신 고대현 상무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바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성취와 관련 필요함의 산입방과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고 명확히 표기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규정인데 그리고 적용되고 있었던 실무적으로 있었던 규정인데 그걸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조문에 명확히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은 가입시, 미가입시, 일부 기간 가입시 쭉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마 원래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현재 그렇게 다 적용을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한 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 기간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금비 인정하겠다 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조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저희가 원래 한 대까지는 그냥 필요금비가 인정이 됐었고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여부에 따라서 일부 기간 가입했을 때는 가입 기간만큼 필요금비를 인정했던 것처럼 이 해당 조문이 추가되었는데 이 조문은 그냥 기존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명문화해서 표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단 24, 25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필요금비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좌측의 현행을 보시면 24, 25년도에 만약 한 대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을 때 25년도에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50%까지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25년의 경우 50%, 그러니까 종전 50% 더하기 가입 기간 비율 곱하기 50%만큼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50% 인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인정이 되는 금액이 있지만 종전과 동일한 거는 전문직이나 성실직 확인 대상자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현금 매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식장업, 또 부동산 중개업, 또 보건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의무 제출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많이 이제 생김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같이 이런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증빙 자료 이제 구체화하는 부가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설된 이제 사항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납세 의무자가 실제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한 그런 이제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증빙 자료의 종류는 뭐 임대차 계약서 혹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실제 납부 내역, 또 뭐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이런 등등 유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말 그대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돼서 이제 시군구청, 지자체에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즉 부동산 등을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고요. 여기서 좀 볼 포인트는 이제 단순히 집을 취득했다가 아니고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그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즉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매매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가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증여는 이제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 등 일정한 법에서 정한 금액들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주택이라도 몇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인지 또 이 취득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 취득 시에는 이제 중과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주택 취득세 산정할 때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제 중과세율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을 하면 일반 세율은 1%, 3% 수준인데 일정한 경우, 즉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나 12%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 수와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부터 중과가 적용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3주택부터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실 점은요. 중과 판단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이제 무관하고요. 이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보면 좀 오히려 단순한데요. 주택 수나 지역과 상관없이 12% 중과세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상장 주식 평가는 법인보다 개인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생기는 이슈이긴 합니다.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상속했다거나 증여 혹은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양수 또는 불균등한 가액으로 증자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이슈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비상장 주식 평가에 앞서서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재산평가의 원칙을, 두 번째로는 비상장 주식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간단하게 보실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상장 주식은 실무상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상장 주식이던 비상장 주식이던 최대 주주면 그 주식을 상속 증여 혹은 매매를 했을 때 할증 평가를 한다는 내용, 그 다음은 각 세법마다 특수관계인 간 범위가 다른데 그런 헷갈릴 만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장 주식 평가에 앞서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증세법 60조 2항에서는 시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근데 사실 이게 들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전 6개월부터 3개월이 되겠죠. 그 기간 이내에 매매의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매매 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여기서 시가로 인정되는 시행령에 열거된 것은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이외에 어떤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해준다는 것이지만 이런 합리적인 가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인정되는 가격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앞서